어제부터 제가 공부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헌법재판관 했던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판사하시는 분들, 법률가들 많은 분들한테 제가 계속 공부를 해보는데 하면 할수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어제 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사도 한 번 안 받고 수사도 한 번 안 받고 재판도 한 번 안 받고 판결도 한 번 안 받고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파면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글쎄 뭐 헌법에서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참 답을 못 하더라고요, 아무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4월달에 보궐선거 하는 거 아시죠? 보궐선거 국회의원 중에 한 분 상주 의성 저기 국회 경상북도 상주 의성에 보궐선거 합니다. 아시죠? 여기 국회의원이 1심, 2심, 3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또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에 걸려가지고 보궐선거 하는 거 아시죠? 국회의원도 보궐선거 하려면은 1심, 2심, 3심을 다 받을 때까지 국회의원 봉급 다 받아먹고 맞아요. 국회의원 표결 다 하고 자기 보좌관 9명 봉급 다 주고 국회의원회관 다 주고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멀쩡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 보궐선거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여기 제가 경기도지사를 8년 했는데 여기 경기도에 옆에 하남시장이 또 보궐선거가 같은 날이 있습니다. 이번 4월달에요. 그 다음에 저 경기도 포천시장이 또 보궐선거 있습니다. 다 판결이 1심 판결, 2심 판결, 3심 판결 전부 유죄가 돼가지고 이제 겨우 보궐선거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이에 도의원, 구의원, 시의원 뭐 이런 분들이 보궐선거가 이번에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시장 그 누구도 1심, 2심, 3심 재판을 받지 않고 보궐선거 하도록 그 직을 상실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50% 이상 투표했습니다. 1577만 표 이상을 표를 줘가지고 당선시킨 분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국민이 추운 겨울에 가서 전부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다 했는데 조사도 한 번 안 받고 수사도 한 번 안 받고 재판도 한 번 안 받고 어떻게 국회 뭐 청문회도 한 번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파면 결정을 내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재판도 안 받은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수사도 아무나 안 받았는데 조사도 아무나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분이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살인범도
여기 수갑창과 이런 거 다 가려주고 얼굴도 가려주고 이렇게 한 거 보셨죠? 근데 우리 대통령은 어떻게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 대법원 재판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돼서 이런 거냐? 제가 이 헌법재판소는 뭐 어떤 거냐? 도저히 저도 헌법도 공부해보고 법률도 공부해봤지만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장. 저는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공무원 10,000명을 채용도 해보고 징계도 해보고 했는데요. 파면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제가 8년간 10,000명을 다뤄봤는데 한 번도 그 당사자를 징계위원회에서 불러서 뭐 조사를 하거나 또는 경찰에서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뭐 사고를 냈다든지 음주운전해서 알코올을 측정해 보니까 알코올 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 알코올 농도가 바로 처벌받을 만한 농도가 나왔다. 이렇게 뭘 피를 뽑아보든지 이렇게 알코올이 있는지 없는지 뭐 불어보든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 번도 뭐 불어본 것도 없고 피를 뽑아본 것도 없고 불러서 조사해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돈도 1원도 받았다는 것도 없고 그렇죠? 돈 1원짜리도 받았다는 거 이야기한 사람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 1원이라도 받았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검찰에서 여러분 1원짜리 박근혜 대통령 하나 받았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저는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 대통령 되기 전에 국회의원을 5번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5번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어떤 비리 혐의가 있었다든지 그런 소문이 있었다든지 한 번도 못 봤죠. 저는 국회의원을 같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3번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나 어떤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뭐 이런 거를 듣도 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관들이 판결하는 걸 제가 보니까 그 옆에 최순실이하고 뭐 이래가지고 최순실이한테 부당하게 뭘 봐주기로 했다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게 뭐 최순실이한테 어떻게 부당하게 했는 게 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최순실이 이야기만 듣고 이 나라 대통령을 바로 파면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대통령한테 말이라도 한마디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저는 정말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차라리 돈이라도 한 번따리 받아먹고 파면됐으면 저는 뭐 잠이나 제대로 자겠어요. 그런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먹은 사람 수십억을 받아먹은 그리고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도 지금 대통령 한다고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돈 보따리를 받아가지고 수십억을 받아먹어서 재판 다 받고 감옥소 가가지고 다 살고 나온 사람도 또 대통령 하겠다는데 한 번도 돈 1원짜리도 안 받아먹었던 대통령을 멀쩡하게 이렇게 파면시키는 이런 파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국회의원 중에서 지금 어떤 당 대표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돈 엄청 많이 갖다 먹은 거 아시죠?
돈을 보통 먹은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북한에 또 돈을 몇 조씩 비밀리에요. 북한이 우리 적국 아닙니까? 돈을 몇 조씩 갖다가 그거다가 다 그것도 비밀리에 아주 나쁜 방식으로 간첩짓을 해가지고 그 돈을 몇 조씩 갖다 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나온다고 난리를 치고 당의 대표를 하고 국회의원 중에 이런 자들이 당 대표를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도 안 다루고 한 푼도 안 받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파면하는 이런 일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저는 친박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친박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할 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제가 감옥에 가서 저는 많은 감옥 생활을 2년 반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감옥을 2번이나 갔습니다. 저는 2년 반이나 감옥에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고문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고문 안 당해본 데가 없어요. 모든 우리 국가정보원부터 시작해서 보안대부터, 저는 경찰의 남영동 대공분실부터 온갖 군데 불려가서 수십 차례 고문도 당하고 저는 감옥살이도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짜리도 안 받은 이 나라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어떤 길 가는 폭력배가 아니고 깡패가 아니고 김정은이가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우리 대통령 1원도 안 받았는데 무슨 근거로 파면하는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고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제가 감옥 살면, 지금도 우리나라 감옥소에는 한 5만 명이나 6만 명 사형수도 많습니다.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을 수십 명 난도질을 하고 토막살인을 낸 사형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마약 사범부터 깡패들 뭐 온갖 자범들도 많이 제가 같이 지역을 살았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부터 북한에서 내려온 공작원도 제가 같이 감옥 살았습니다. 일본에서 파견된 제1동포 간첩단하고도 제가 같이 살았습니다. 국내의 자생적인 간첩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좌익사범하고도 제가 감옥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간첩이나 공작원이나 재판도 한 번 안 받고 조사도 한 번 안 받고 감옥에 들은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지나오다가 보니까요, 여기 광화문에 보면 이제 박근혜 구속시켜라 이렇게 나오고요, 또 사드 배치는 이제 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 지금 프래카드가 붙었고, 거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억울하다는 사람은 요거밖에 없네. 잘 됐다고 축제하는 사람은 많네요. 저는 이런 대한민국이 걱정됩니다. 맞습니다. 자기들이 투표를 다 투표장 가서 투표 다 하고 대통령 임기는 5년이라고 다 헌법에 적혀 있고 헌법재판관은 9명이라고 헌법 111조에 다 적혀 있고 다 돼 있는데 9명 안 채우는 것만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아있는 8명이 몽땅 대통령 임기가 아직까지 다 1년 넘게 남아있는데 이런 자리 하나 받았다는 아무 조사도 없이 어떻게 이 나라 우리 대통령을 파면 결정하는 이런 대한민국을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지금 보세요. 이런 식으로 파면을 하면은 저 국회의원 전부 다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면하면은 대한민국 특검과 검찰은 전부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면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8명도 벌써 파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요. 되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법치주의입니다. 법에 증거가 나와야 되고 그 법의 증거라는 것은 반드시 책임 있고 권한 있는 검사가 조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하고 또 재판에서 또 판사가 증거를 가지고 유죄 판결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불러다가 조사도 한 번 안 하고 기소도 소출하는 거는 국회의원들 저끼리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이 대한민국 저는 걱정이 너무너무 많이 돼요. 맞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된다 칩시다. 앞으로 그러면 대통령이 내가 나만 알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배겨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특별히 무슨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정말 죄 없이는 누구도 벌하지 않는다. 그 죄는 증거에 의해서만 죄를 정할 수 있고 또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촛불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아무리 촛불이 많다고 해서 대통령은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벌써. 여러분 소소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시인이 그런 시를 읊었습니다. 지금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슴 속에 봄이 아니라 정말 추운 겨울이 아니라 너무나 황당한 벼락을 맞고 우리가 다 쓰러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소중하게 한 표 한 표 찍었던 1577만여 표의 그 신성한 투표지는 어디로 갔는지, 누가 누구를 어떻게 다르겠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같이 구호 한번 외치고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세우신 이승만 대통령은 뭉쳐야 산다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겠습니다. 뭉쳐야 산다. 뭉쳐야 산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님께